2024학년도 중등임용시험 전공 A 8번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선형대수성 문제이죠. 그래서 선형대수성 문제 중에 24학년도 최초로 미니멀 폴리노미얼스 즉 최소다항식에 관련된 문제가 처음으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최소다항식 문제 이 개념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별로 교과서에 그러니까 선형대수와 교재에 잘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어려웠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어렵기보다는 개념 자체를 몰랐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 최소다항식은 우리 현대대수학에서도 주로 다루는 내용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좀 심화된 학부 이상 수준의 선형대수학 책에서도 나와 있었고 저희 학교에서도 이 최소다항식에 관련된 수업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렬론 관련된 수업에서 행렬 관련된 수업에서 이 최소다항식 관련된 부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일부 다루는 내용이고 임용 출제 범위에도 사실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나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세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건 이 문제에 대한 해설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일단 가번은 행렬 A-3i가 역행렬에 가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부터 우리는 y가 A에서 디터미넌트 A-3i가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우리는 어떤 사실도 알 수 있냐면은 행렬 A의 고유값 중 하나가 3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유값 중 하나가 3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면은 이 3이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또 어떤 사실을 이제 또 알아야 되느냐? 더 일단은 가번 조건에서는 더 이상 알아낼 사실이 없으니까 나번 조건을 이용해 보면은 A의 특성 방정식은 혹은 알파를 가지고 이 알파의 크기는 루트 2가 된대요. 자, 그런데 A가 우리가 모든 항이 실수인 행렬이기 때문에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CHX는 개수가 실수인 3차 다항식일 거예요. 그런데 허근을 갖는다? 그러면은 나머지 하나는 켤레근이죠.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알파의 크기가 루트 2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얘를 잘 사용을 하면은 우리는 이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CHX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x-3 x-알파 x-알파 바다라고 쓸 수 있고요. 이때 알파의 크기가 루트 2다라는 사실로부터 우리가 디터미넌트 A를 바로 구할 수 있는데 디터미넌트 A는 3과 알파와 알파바를 곱한 건데 알파의 크기가 루트 2이기 때문에 얘는 6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일단 행렬식 이 디터미넌트 A의 값을 우리가 일단은 구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해서 얘는 구했고 이제 우리가 이 트레이스를 구할 수 있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 트레이스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상 트레이스는 알파 그리고 알파파 그리고 3을 더한 게 트레이스가 돼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이 허근 알파에 대해서 알파와 알파바를 더한 값만 구하면은 트레이스를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번 조건으로부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번 조건 미니멀 폴리노미얼스 즉 최소 다항식에 관련된 개념을 이해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최소 다항식은 주로 우리가 이렇게 mx로 표현을 하고 최소 다항식에 대해서 성립하는 사실이 무엇이냐라고 하냐면은 note that 우리는 mx는 항상 요 chx 요 최소 다항식으로 디바이드로 mx 디바이드 chx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chx의 모든 참고로 얘는 지금 행렬 b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제가 b라고 쓸게요. 그리고 x의 모든 근, 즉 이거 중근 제외한 모든 근들은 mx의 근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가령 CHB가 이게 물론 B는 3차식이지만 그러니까 B는 원래 3차식이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캐릭터리스틱을 쓸게요. 그래서 일반적인 캐릭터리스틱이 가령 x-알파, x-베타의 제곱, 뭐 x-감마의 뭐 이번엔 뭐 5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x- 이번에는 뭐 x 이거는 그냥 문자인데 그냥 알파1, 알파2로 쓸게요. 알파 n에 어떤 m승 있다라고 하면은 mx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얘는 일단은 알파1, 알파2 그리고 알파 n까지는 다 포함되어 있고 요 개수들 m1, m2, mn이라고 하면은 이 m1은 2보다 작거나 같고 m2는 5보다 작거나 같고 이 mn은 요 위에 m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요 사실을 이용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각각이 1 이상이어야 돼요. 1 이상. 뭐 m1도 1 이상, m2도 2 이상, mn도 1 이상이다. 왜냐면은 있으면 알파1이 있으면은 최소 다항식은 그 근을 가져야 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거고요. 이 내용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은 이 특성당항식과 최소당항식에 관련된 개념을 공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용을 해서 이제 b 주어진 b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y다라는 사실을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즉 지금 문제에서 b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y다라고 제시가 돼 있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사실이 이제 이 a의 고유 벡터, 우리가 지금 b의 고유 벡터를 모르니까 a의 고유 벡터 v가 b의 고유 벡터와 관련이 있지 않나? 이것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클레임이 이거예요. A의 고유 벡터가 B의 고유 벡터이다라는 사실을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하던 대로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5i에 V를 한번 곱해 볼게요. 이 V는 지금 A의 고유 벡터예요. A의 고유 벡터 V에 대해서는 어떤 게 성립을 하냐? 얘는 A제곱 V 마이너스 A V 플러스 5V가 돼요. 다음 얘 AV는 람다 1V예요. 얘를 그냥 V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A의 고유 벡터가 세 가지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이젠 밸류가 세 가지가 있으니까 아이젠 벡터도 세 가지가 있겠죠. 왜냐? 해설 자세히 써줄게요. 자, 얘 잠시 내리고 A는 그래서 아까 제가 이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언급을 해서 이걸 다시 찍고 있는데 어찌됐건 이 3의 벡터이므로 행렬이므로 매트릭스이므로 A의 고유 벡터 V1, V2, V3가 있다. 이 각각을 V1을 아이젠 밸류 3에 대한 거, 이거 아이젠 밸류에 아이젠 밸류 이렇게 쓸게요. 3 그리고 알파 바에 대한 고유 벡터가 V1, V2, V3가 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이 A 제곱 V는 A V1이고 얘는 람다 1 V1이죠. 역시 람다 1 V1 5 람다 이렇게 된 람다 이게 얘는 5v1이죠. 5v1이다라고 쓸 수가 있다. 지금 제가 람다 1이라고 든 게 이 3을 람다 1, 알파를 람다 2, 알파 8을 람다 3로 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얘는 람다 1의 a의 v1 마이너스 람다 1 v1 5v1이고 얘는 람다 1의 a v1은 람다 v1이니까 람다 제곱 람다 1 v1 5v1이라서 얘는 람다 1 제곱 마이너스 람다 1 플러스 5의 v1이에요. 자, 즉 지금 우리가 bv가 지금 얘가 b니까 bv1이 람다 1 제곱 마이너스 람다 1 플러스 5의 v1이고 요 앞에 있는 것은 상수니까 어떤 행렬에 대해서 어떤 행렬 bv가 람다 v면은 요 v는 아이젠 벡터가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다. v1은 b에 대한 아이젠 벡터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얘는 밸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v1 즉 a의 고유 벡터가 b의 고유 벡터이다라는 사실을 보였어요. similarly 비슷한 방식으로 v2, v3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b의 아이젠 벡터는 아이젠 벡터 좀 이렇게 쓸게요. 아이젠 벡터는 v1, v2, v3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각각에 대한 아이젠 밸류의 값, 아이젠 밸류 값이 어떻게 되죠? v1은 아까 우리가 람다 1 제곱 마이너스 람다 1 플러스 5다라고 했고 그럼 v2도 마찬가지겠죠? v2의 아이젠 밸류는 람다 2의 제곱 마이너스 람다 2 플러스 5고 v3는요 람다 2의 제곱 람다 3의 제곱 마이너스 람다 3 플러스 5가 되고 v1 우리 람다 1은 이미 3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9 마이너스 3 플러스 5가 되기 때문에 얘는 1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2 그리고 v3에 관련된 내용도 보이면 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v2랑 v3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얘를 고민을 해줘야 돼요. 자, 그때 우리가 이제 다시 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요 최소 다항식에 관련된 내용을 써보자라는 거예요. 자, 최소 다항식의 차수는 특성 다항식의 차수보다 낮대요. 자, 요 다 조건을 제가 지금 캡처를 해서 떼올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 조건을 떼왔는데 요 떼내온 사실로부터 이제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최소 다항식의 차수가 특성 다항식의 차수보다 낮다라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일단은 B의 CH, BX가 반드시 중근 정도는 갖는다. 3중근일 수도 있고 중근을 가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만약에 CH, BX가 근 3개 갖는다라고 해볼게요. 서로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다른 근이 모두 다 최소당식의 근이 돼요. 그럼 최소당식 역시 3차죠. 이 사실이 만족이 되면 MB 최소당식 역시 x-알파, x-베타, x-감마이기 때문에 얘는 모순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근이나 3중근을 갖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만약에 3중근을 갖는다라는 사실은 어떤 사실을 만족해요? 11이 람다 제곱 마이너스 람다 2 플러스 5랑 같다는 거죠. 11은 람다 제곱 마이너스 람다 2 플러스 5 얘랑 람다 3 제곱 마이너스 람다 3 플러스 5가 같다라는 사실이고 얘만 일단 봐볼게요. 이 사실로부터 우리는 람다 2를 구할 수가 있는데 람다 2의 제곱 마이너스 람다 2 마이너스 6은 0이 나서 람다가 뭐예요? 람다 2가 지금 인수분해 되지 않아요? 인수분해 마이너스 2랑 3이 근이에요. 왜냐면 람다 마이너스 플러스 3이니까 이게 모순이죠. 왜요? 람다 2 허근이에요. 왜냐면 람다 2가 알파라고 했어요. 알파가 허근이었죠. 얘는 람다 2 즉 알파가 허근임의 모순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 같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같은 논리로 11과 람다 3 제곱이 같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즉 이 말은 3중근 절대 안 되고 중근이 경우 중근도 11이랑 같으면 안 돼요. 즉 11과 람다 2 제곱 마이너스 람다 2 플러스 5 얘 성립 안 한다라고 했고 11과 람다 3 제곱 마이너스 람다 3 플러스 5 서로 다르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람다 2 제곱 마이너스 람다 2 플러스 5와 람다 3 제곱 마이너스 람다 3 플러스 5가 같아야 되고 5 같으니까 지울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람다 2 옮기고 람다 3 옮겨서 식을 정리하면 람다 3 제곱 마이너스 람다 2의 제곱이 람다 3 마이너스 람다 2가 되고 얘는 람다 3 마이너스 람다 2 람다 3 플러스 람다 2가 돼요.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람다 3 마이너스 람다 2가 0이거나 또는 0이 아니면은 약분되죠. 약분하면 어떻게 돼요? 람다 3 플러스 람다 2가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 람다 3와 람다 2가 같다라는 것도 모순이죠. 왜냐? 람다 3랑 람다 2가 같다라는 것은 이 알파 바였고 이 알파였어요. 켤레 그린데 같다라는 것은 알파가 실수이기 때문에 허근의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람다 3와 람다 2가 더한 게 1이다. 즉 람다 2가 알파였고 람다 3가 알파 바였으니까 지금 이 글씨 때문에 아래다 쓰면은 람다 바와 알파를 더하는 게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파를 x 플러스 y i다 허근이라 했을 때 얘는 2분의 1 플러스 y i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허수 부분 구할 수 있죠. 왜냐면은 알파의 크기가 루트 2라고 했어요. 즉 알파의 크기가 루트 2이기 때문에 4분의 1 플러스 y 제곱이 2가 돼서 y는 2분의 루트 7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알파를 2분의 1 플러스 루트 7 i다라 쓸 수 있고 알파 반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7i고 나머지 하나 3이었죠. 그러면 얘 3개 더한 게 뭐다? 3개 더한 게 대각합이다. 근데 사실 대각합을 구하기 위해서 이 y 값을 구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 대각합은 알파와 알파가 3을 더한 거기 때문에 사실 실수 부분을 알았을 때 4고 우리 또 사실 디터미넌트 이미 위에서 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굳이 이렇게 복소수로 나타낼 필요가 없이 이 사실로부터 바로 그냥 트레이스를 구할 수 있었다. 트레이스가 4가 된다는 사실을 그냥 구할 수 있었어요. 또 디터미넌트가 위에서 구했죠. 디터미넌트 몇이었어요? 6이었죠. 그래서 디터미넌트 트레이스를 바로 구할 수 있게 내시긴 했는데 어찌됐건 이 알파바를 직접 구해서 값을 구하게 물어볼 수도 있었다. 그래서 만약에 물어볼 경우는 우리가 요 지금 알파의 크기로부터 y 값도 구할 수는 있었다. 이 내용까지 그냥 첨언을 하면서 이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형대 수학 문제도 계산량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최근 경향이 이렇게 계산이 많아지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차근차근 잘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8번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